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전에 그려놨던 빵과 올리브 가지 도안을 다시 수놓으려고 해요. 예전보다 좀 더 쉽고 간단한 기법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초보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틀에 천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한 고무 수틀을 준비했는데 안쪽 틀과 바깥쪽 틀을 분리해 주세요. 안쪽 틀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를 수놓을 천으로 덮어주세요. 도안이 수틀 중앙에 가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바깥 틀이 안쪽 틀의 홈에 들어가게 끼워주세요. 천이 주름지지 않게 가볍게 당기면 끝입니다. 자수실은 라벨 아래쪽에서 끝을 잡고 살살 뽑아주세요. 60cm 정도만 사용할 겁니다. 실이 너무 길면 표면이 닳고 수놓을 때 잘 엉킬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적당한 길이만 잘라서 사용합니다. 끝을 잘 보시면 가느다란 실 6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한 가닥씩 뽑아줍니다. 저는 4가닥을 쓸 거라 한 가닥씩 총 4번을 뽑을 거예요. 6가닥 모두를 써도 하나씩 뽑아야 엉키지 않습니다. 다 뽑았으면 실끝을 모두 모아주세요. 모아놓은 실을 가지런히 쫙 펴줍니다. 그리고 바늘귀의 4가닥 모두를 통과시켜 주세요. 실의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둡니다. 긴 쪽의 끝에 매듭을 2번 지어주세요. 같은 자리를 2번 묶으면 됩니다. 전문가처럼 폼나게 묶을 필요는 없어요. 실끝은 가위로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실꼬리는 2에서 3mm 정도만 남기면 됩니다.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긴 쪽에 매듭이 있는지 확인하면 준비 끝이에요. 제일 먼저 올리브 가지를 수놓겠습니다. 스플릿 스티치를 할 거예요. 아까 준비해 놓은 갈색 실이고요. 가지의 맨 끝에서 바늘을 꺼냅니다.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짧은 스티치가 만들어지죠? 방금 만든 스티치의 가운데를 가르면서 바늘을 꺼내세요. 가르며 나온 곳에서 한 땀 지나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방금 만들어진 스티치를 가르며 나오세요. 또 한 땀 이동해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실을 가르면서 바늘을 꺼내주세요. 계속해서 한 땀 지나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 전에 수놓은 것을 가르면서 수놓는 것이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스플릿 스티치는 보시는 것처럼 선을 수놓을 수 있고 여러 줄 나란히 수놓아서 면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많이 사용할 스티치니까 자세히 봐주시고요. 그려진 도안을 따라서 쭉 스플릿 스티치를 해주세요.
이런 기법으로 올리브 가지를 수놓습니다. 마무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수트를 뒤집어 주시고요.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주변 수놓은 실에 서너 번 감아줍니다. 가위로 실을 짧게 잘라주면 끝이에요. 이제 올리브 잎사귀를 수놓을 건데 모두 피쉬본 스티치로 할 거예요. 잎의 맨 끝에서 바늘을 꺼냅니다. 중심 인맥을 향해 한 땀 지나 바늘을 넣으세요. 그러면 일자 모양의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잎의 왼쪽 외곽선으로 나오세요. 인맥을 지나 사선으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이제 오른쪽 외곽선으로 나오세요. 반대편으로 찔러 넣어 사선으로 수놓습니다. 다시 왼쪽 외곽선을 따라 나오세요. 사선으로 찔러 넣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외곽선을 따라서 왼편으로 찔러 넣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좌우 번갈아 가며 잎을 채웁니다. 잎의 아랫부분은 도안선에 맞춰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빠짐없이 채워주세요. 잎자루는 일자로 한 땀 짧게 수놓아줍니다. 자, 이제 올리브 열매를 수놓을 건데요. 처음에 배웠던 스플릿 스티치로 채우겠습니다. 수놓는 순서를 잘 봐주세요. 꼭지 부분을 짧게 수놓아주세요. 외곽선 먼저 스플릿 스티치로 수놓습니다. 곡선을 수놓기 때문에 바늘땀은 짧게 해야 합니다. 외곽선의 한쪽만 채웠는데 이제 가운데를 수놓으세요. 올리브의 중심을 가로질러 수놓습니다. 열매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과 같은 순서로 수놓는 거예요. 이제 반대편 외곽선을 수놓으세요.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면 외곽선은 완성입니다. 이제 여백의 가운데를 한 줄 수놓아 주세요.
그리고 남은 공간을 한 줄씩 채워줍니다. 스플릿 스티치 같이 선을 수놓는 기법으로 면적을 채울 때는 이처럼 외곽선을 먼저 둘러주고요. 가운데 한 줄 수놓아서 대략적인 방향을 표시한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한 줄씩 채워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줄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열매를 수놓아 줍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스플릿 스티치로 수놓는데 테두리 먼저 수놓고 안쪽을 한 줄씩 채워줍니다. 맨 처음에는 빵 안쪽을 사진과 같은 순서로 수놓으시는데요. 테두리를 둥그렇게 수놓고 가운데에 한 줄 수놓은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빵 윗부분에 있는 칼집을 수놓고 갈색 테두리를 둘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처럼 한 줄씩 나란히 수놓으면 완성이에요. 우리가 올리브 가지랑 열매, 빵을 스플릿 스티치 했는데 글씨와 유리병은 스플릿 백 스티치라는 자수기법으로 수놓을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땐 거의 같지만 뒷면을 보시면 실이 많이 보여요. 스플릿 스티치는 뒷면에서 실이 적게 보이는데 스플릿 백 스티치는 실이 많이 겹쳐서 보이죠? 그럼 이제 새로운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백 스티치 시작합니다. 바늘을 앞으로 꺼내서 한 땀 짧게 수놓으세요. 반 땀 정도 진행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든 스티치의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세요. 다시 반 땀 정도 지나 앞으로 나온 다음에 바로 전에 만들었던 스티치를 가르며 넣어주세요. 계속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스플릿 스티치와 스플릿 백 스티치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스플릿 스티치는 바늘이 나오면서 실을 가르고 스플릿 백 스티치는 바늘이 들어가면서 실을 가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모양이 똑같지만 스플릿 백 스티치가 약간 더 쉬운 감이 있는데요. 어떤 면적을 채우려면 뒷면에 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선을 수놓을 때만 사용하는 편이고요. 면을 채울 때는 스플릿 스티치가 적당합니다. 반면에 구분선을 수놓을 때는 스플릿 스티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플릿 백 스티치를 배워봤고요. 유리병과 글씨를 차례로 스플릿 백 스티치 합니다. 반드시 유리병 먼저 수놓으셔야 하고요. 둘 다 같은 기법을 쓰니까 영상으로는 약간 더 어려운 글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 쓰는 순서랑 똑같이 수놓으시면 되고요. 곡선 부분은 바늘땀을 작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스플릿 백 스티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음질 기법인 백 스티치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수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수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천을 둥그렇게 잘라주세요. 여분은 3cm 정도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느질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실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바늘에 꿰어 넣고 매듭은 지을 필요 없습니다. 테두리를 홈질할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땀을 꿰어서 통과합니다. 한 바퀴 빙 둘러서 꿰매주세요. 다 됐으면 실을 당겨 천을 오므려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듭을 짓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풀리지 않게 양쪽 실을 단단히 묶어주세요. 새로 바늘에 실을 끼워 준비한 다음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바느질해서 천을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반대편을 끼워주시면 되고 돌려가며 반복하세요. 이렇게 해두면 앞에서 봤을 때 천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지만 펠트질을 둥그렇게 오려 붙이면 뒷면도 깔끔해져요. 간단하게 글루건으로 붙이거나 바느질을 해서 꿰매는 것도 좋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빵과 올리브 자수 액자까지 완성해 봤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